네, 이제 저희는 종합권 증시 개장 전략 짜볼 텐데요. 오늘은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저희가 방금까지 리뷰를 해봤는데 AI주가 전반적으로 좀 지수 상승은 끌어줬지만 지난주부터 지금 부동산 섹터에서 나오는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완커의 채무 불이행, 좀 지연 우려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리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 증시에서 보면 부동산 금융주가 좀 특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 대형 기업이 완커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좀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6일 저녁에 중국 부동산 대형주인 완커가 상해 청산소에 이제 공고를 냈는데 내용은 오는 12월 10일 20억 위안의 중기채 만기 연장에 관련해서 뭐 회의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완커는 지금 최근까지도 최대 주주로부터 누적 한 300억 위안 대출 지원을 받았음에도 이제 여전히 자금력이 이제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7일, 28일 본토와 홍콩 증시에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 채무 불이행 영향은 은행주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데요. 부동산 기업뿐만 아니라 뭐 소재 등 일부 기업들 채무 불이행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지난주에도 뭐 중국은행이나 공상은행도 일부 조정을 받았습니다.康德심리라는 이 소재 기업이 이미 상폐인데 남아있는 채무 불이행 문제가 증시에 좀 발목을 잡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와 같이 이 채무 불이행 우려가 큰 기업들, 이런 기업들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도 하는데 3년간 영업이익이 이제 이자 비용보다 낮은 이런 기업들을 말하는데 이 한계 기업이 업종별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업종 비중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그 반내권 정책의 핵심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특히 부동산은 그래도 이미 2년, 3년 전부터 헝다나 뭐 비구이안 등 이런 대형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결국 이 구조조정이 중개에서 말기로 가면서 부동산 기업 이익은 예상치는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일부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등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게 중장기 영향이라고는 단기적이라고 보고 있고 점진적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 리뷰와 함께 지금 중국의 오랜 숙제인 부동산 섹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망까지 함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편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8개월째 기준치 50을 밑도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조업에서 빨리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저희가 포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요일 날 발표가 됐죠. 중국 11월 PMI 지수가 전월보다는 0.2%포인트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50을 하회하는 49.2%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PMI 지수 보면 특이점 딱 세 가지인데요. 가격 지수는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출이 회복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여전히 내수 경기는 좋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제조업 PMI 지수 말고 이제 서비스업 PMI 지수는 49.5%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50%를 하회를 했습니다.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 건설 경기는 괜찮은데 부동산, 민간 서비스업 경기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엔 좀 더 강도 높은 정책을 지금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고요. 12월 둘째 주 정도에 이제 경제공작회의가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정책 방향성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어지는 그 내년도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번 주 중국 내에서 지금 AI 기술 신제품 발표회가 좀 집중적으로 열린다고요. 저희가 AI 관련해서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전기차 제조사인 리오토가 최초로 개발하는 AI 안경, 리비스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AI GPU 기반 메타엑스 청약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업체들이 최근에 이 스마트 안경을 만드는데 차량용 디스플레이 경쟁이 포화 상태다 보니까 사용자 경험을 좀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 모델이라는 판단이고요. 또 중국 반도체 GPU 4대 잡리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메타엑스가 오는 5일 커창판에 IPO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드 번호는 688802이고요. 예상 모집 자금 금액은 39억 위안 정도로 캠브리콘 2020년 커창판 IPO 당시 한 28억 위안보다는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주목해야 할 이벤트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한편 이제 12월이 시작이 돼서 저희가 한 달 동안 12월 중화권 증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한데요. 저희 월간 시장 전망과 전략 함께 짜주신다면요? 네, 사실 중국의 아마 11월 경제 지표도 보면 수출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IB 기관들 최근에 이제 중국 전망 자료들 내는 거 보면 내년도의 중국 증시 전망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의견 대부분이 내년 중국 기업 이익 성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 근거 자체는 내수는 좋지 않아도 AIDC 등 이 첨단 기술 산업에서의 정부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한 또 AI 가속기나 ESS 이 수요 증가 그리고 또 수출도 확대될 이런 기대감들이 기업의 이익에 좀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내년 또 하반기에는 또 PPI 지수도 플러스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중국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는 EPS 증가율 예상치 한 28% 정도입니다. 이 12월 초에는 변동성 구간이 좀 예상되지만 FOMC의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12월 둘째 주에는 또 경제공작회의 이런 굵직한 중요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15차 5개년 중첩 산업들 중심으로는 중반 후에 중후반 가서는 좀 반등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도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키워드들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